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Welcome to the best podcast. Knowledge is power. 오늘 아임뉴스 3부에서는 금요일도 됐고 해서 주말을 앞둔 여러분들께 작은 선물을 드리고자 아는 것입니다의 예능 팟캐스트 염살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염살롱에서는 마지막 앨범 아티스트의 최후란 주제를 가지고 가수 고 김현식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염살롱의 실세 대중음악 전문가 염대영 대장 나오셨습니다. 대장님 안녕하십니까? 왜 대장이에요? 우리가 이제 실장 원래 했던 게 네. 원래 연마담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마담 싫다고 해서 실장으로 바꾼 거였잖아요. 원래 연마담은 아니었죠. 기억 나시죠? 연마담 처음에. 기억 안 납니다. 네, 근데 실장이라는 그 명칭 자체가 그 네. 임팩트가 없는 것 같아서 대장으로 바꿨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네, 염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네. 많이 타셨어요? 못 본 그죠. 사이에? 네. 음. 힘듭니다. 네, 그래요. 힘들게 생겼어요. 네. 그리고 염살롱을 보다 편안하게 들을 수 있도록 노래 불러주시는 분이시죠. 에덴 실용음악학원 정병식 원장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오랜만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그렇게 편하진 않을 겁니다, 노래가. 네, 마지막 아티스트가 아니라 지금 현재 아티스트 같아요. 뭐 헤어스타일이 멋있어요. 네. 네. 헤어 디자이너를 못 구해서. 앞으로 구하지 마십시오. 네. 안 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큐멘터리 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 제작 때문에 방송을 좀 오래 쉬었었어요. 두 분도 도와주셔가지고 무사히 제작을 잘 마쳤고, 근데 저는 병이 나서 좀 입원을 해 있었었는데 두 분이 병문안을 안 오셨습니다. 그 뭐 가야 돼요? 아니 그래도 인지상정이라고 걱정 안 됐어요? 별로 걱정 안 되던데요. 그러니까 아니, 평소에 몸 관리하시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야, 이 매정한 사람들 같으니라고. 애쓰셨어요. 어떤 분은요 온다고 해놓고 안 오더라고요. 또 온다고 하지나 말든지. 아, 네. 누가? 네, 전가요? 헤어 디자이너 구하지 마시고요. 그래요. 네, 오늘 이제 우리 염대장님께서 김현식 고 김현식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자 이렇게 주제를 주셨는데, 김현식 하면 저는 떠오르는 게 우리 고등학생 때였나? 네,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무슨 가요톱10인가 여러분의 인기가요인가 뭐 이런 데에서 네. 그 부인하고 아드님이 대신 나와가지고 수상했던 그런 장면이 기억이 어머니랑 나요. 아들이. 아, 네, 이렇게 네, 막 네. 꽃가루 날리면서 맞아요. 어린 아들이 대신 나와가지고 이렇게 상 받던 그런 장면이 생각이 나는데, 네. 이분 잠깐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면은 58년생이시네요. 58개띠. 네. 네, 맞습니다. 예, 서울 출생이시고 90년 11월 1일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32에 사망을 했다고 하니까 우리 나이는 33인 것 같고요. 네. 이때는 잘 몰랐지만은 우린 지금 다 40대잖아요. 네. 30대 초반에 우리 지인이 세상을 떠났다라고 하면 참 마음 아팠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참 오늘 오랜만이니까 두 분 방송하기 힘드네. 참 대답이 참 단답형이시네요. 참고로 이 김현식 그 씨하고 김현식 님, 어떻게 호칭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가수 유재하고 절친이었는데 이분도 11월 1일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유지아가 87년, 네. 김현식이 90년, 예, 3년 차이에. 네, 같은 날짜에 돌아가신 네. 걸로도 아마 두 분을 추억하시는 분이라면 이건 유명한 이야기인 것 같고, 김현식 님의 이제 별명이 사랑의 가격 이런 게 있었대요. 네. 들어보셨어요? 책 제목이에요. 아, 책 제목이에요. 네. 아이고 무식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원펀치 쓰리강냉이 이건 들어봤거든요. 이분이 한 주먹 하셨다고 네. 그래가지고 운동 잘했어요. 뭐 아이스하키인가요? 이런 네. 거 하시고 싶어 했다가 집안 환경이 어려워서 아, 실제로 아이스하키를 했어요. 네. 더 이렇게 못 나갔다. 네. 집안 형편이 갑자기 어려지면서 중단했던 얘기가 나옵니다. 예. 네. 그리고 되게 집안이 유복했었는데 뭐 이 외할아버지니까 연세가 꽤 많으셨겠죠. 근데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영문과 출신이시라고.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정도면 엄청 부자였던 것 같고요. 네. 우리 동네 근처 저 옥천에서도 초등학교 때 잠깐 살으셨다고 네.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음악다방 같은 데서 DJ 하다가 개그맨 전유성 씨죠. 그분도 만나고 여러 가지 뭐 앨범도 내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우리 곁을 일찍 떠난 그런 분인데요. 자, 그럼 염대장님께서 오늘 김현식 마지막 앨범 아티스트에 대해 사라짐? 마지막 앨범 최후였죠. 아티스트의 최후. 네. 네, 이야기를 진행해 주시지요. 그
이 염살롱 방송하면서 사실 가장 다루고 싶었던 가수가 김현식이었어요. 오, 근데 지금 얘기하셨어요. 오늘에서야 이 주제를 선정하셨어요. 좀 이게 몇 번 해보고 나서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아하. 이제 이 염살롱이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다라는 위기의식 속에서 끝나기 전에 한 번은 다뤄야 되지 않을까. 그러다 그리고 여름이라는 것도 컸어요. 왜냐면은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 여름 내내 김현식 넋두리만 들었을 때가 있었어요. 네. 여름이 다가니까 또 김현식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 기회에 다뤄보면 어떨까. 그리고 또 모처럼 방송하는 거니까 그래서 한번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네, 이 김현식 넋두리라 하면은 실제 김현식 씨를 만나서 넋두리를 들은 건 아니죠? 노래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김현식의 넋두리라는 노래가 있어요. 네네. 네. 그래요. 김현식 우리 주제 제목에 앨범 아티스트 이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네. 네, 앨범 아티스트의 최후 뭐 이랬는데 왜 앨범 아티스트라는 거를 정하셨는지요? 그러니까 그 앨범 말 그대로 이렇게 들으시면 돼요. 그 음반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가수들은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은 이제 음원 뭐 노래 한두 곡이었는데 네. 그 전에는 앨범 한 장에 뭐 7, 8곡의 노래를 담아요. 네, 근데 이 그랬었죠. 7, 8곡의 노래가 다 훌륭하기가 어렵거든요. 보통 그래서 타이틀곡에서 그렇죠. 한두 곡 아니면 테이프는 A면 첫 번째 곡, 그렇죠. B면 첫 번째 곡 그렇죠. 이런 거. 저희가 근데 조용필도 얘기했었고 이문세도 얘기했었는데 이분들을 앨범 아티스트 놓잖아요. 특히 이제 그 조용필 같은 경우에 완성도를 높였다. 그리고 이문세 같은 경우에는 발라드라는 하나의 장르를 가지고 앨범 하나를 일관적인 색채를 유지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김현식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다양한 음악을 담았어요. 그런데 이게 다양한 장르가 중요했던 게 아니라 노래한다는 의미에 가장 충실했던 실제로 김현식이 1990년에 죽고 91년도에 내 사랑 내 곁에가 발표되는데요. 그 후의 노래들은 사실 파편적이에요. 앨범보다 노래 한 곡에 집중하는 형태. 실제로 김현식이라는 상징이 언더그라운드라는 그런 대표적인 집단의 거기에 하나의 대표 주자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이 이제 80년대 끄트머리에서 사라지면서 더 이상 이제 음반이라는 개념, 앨범이라는 개념보다는 노래라는 하나의 이제 상품으로 유통됐던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과거의 그 가수들 같은 경우는 앨범으로서 네. 그 1집, 2집, 3집 이런 앨범으로서 자신의 메시지를 좀 줬다면은 네. 그 이후에는 그 앨범에 수록된 노래들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개별적 노래들을 통해 가지고 어떤 활동들을 했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겠죠. 네네네. 그리고 김현식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가수라는 의미에 충실했던 것 같아요. 이게 어떤 가수. 뜻이냐면 이게 김광석 봐도 그렇잖아요. 김현식 봐도 그렇고 이 사람들은 거리낌이 없었어요. 뭐 외모라든지 노래를 어떻게 이쁘게 할까가 아니라 노래한다라는 의미에 굉장히 충실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김현식 내 사랑 노래로만 승부를 하지 그 외적인 요인들에 그렇죠. 대해서는 뭐 방송, PD 뭐 이런 거에 뭐 타협하지 않고 그러니까 김현식 내 사랑 내 곁에 들어보면은 가래끼 목소리가 그냥 나오잖아요. 예, 물론 죽기 전에 목이 상할 대로 상해서 네.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그 전에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 예쁘게 기계적인 걸 빌려서 예쁘게 녹음하고 여러 차례 짜집기를 하다보다도 하나의 그 방송에서도 녹음에서도 라이브 형태. 그러니까 그 뭐랄까 영혼이라는 얘기를 쓰잖아요. 뭐 영혼. 혼이 담겼다.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했었죠. 네, 그래요. 그러면은 첫 번째로 김현식 노래를 한번 좀 청해 듣도록 해보죠. 어떤 노래를 먼저 청해 들어볼까요? 김현식 초창기 작품 중에 그 김현식의 영혼이 가장 잘 묻어있는 어둠 그 별빛. 어둠 그 별빛. 네. 저는 못 들어본 노래 같은데. 나중에 이승환이 리메이크하기도 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원장님 어둠 그 별빛입니다. 네, 네, 혹시 네. 예, 별빛이 아니고 빛입니다. 별빛. 네. 그 좀 하도 어렵다 가지고. 나한테 왜 그래? 네, 김현식의 어둠 그 별빛 정병식 원장님의 목소리로 청해 듣겠습니다. 어둠은 당신의 숨소리처럼 가만히 다가와 나를 감싸고 별빛은 어둠을 뚫고 내려와 무거운
내 마음 투명하게 해. 어둠은 당신의 손수건처럼 말없이 내 눈물 닦아주고, 별빛은 저 하늘 끝에서 내려와 거칠은 내 마음 평화롭게 해. 당신은 그렇게도 멀리서 밤마다 내게 어둠을 내려주네. 밤마다 내게 별빛을 내려주네. 네, 노래를 청해 들어봤는데, 어둠 그 별빛. 그 원장님께서는 특별히 이제 이 노래를 하시기 전에 그 우리 녹음 전에 굉장히 마음이 공감되는 그런 부분이 많다고 하셨었는데, 뭐 지금 감정이 좀 울컥하세요? 네, 울컥울컥하죠. 네. 김현식의 노래는 그냥 이건 기교나 어떤 발성학적인 뭐 이런 것들, 요즘 애들 그 학생들 배우잖아요. 네. 음악 많이 배우잖아요. 네. 거기서 애들 배울 수 없는 실용음악학원 같은 곳에서 배우고 있죠. 실용음악학원 기교나 그렇죠. 있다 이것들을. 근데 네. 그걸로 접근할 수 있는 노래들이 아닙니다. 아까 이제 굉장히 좋은 말씀하셨는데, 뭐 짜집기나 편집 기술 이런 것들 없이 그냥 저도 한번 불러봤습니다. 네, 좀 글쎄요. 네. 깔때기가 되나요? 좋아. 이렇게 깔때기가 들어가네. 네, 김현식 그러면 음악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뭐 1집 발표를 언제 처음 하죠? 1980년에 합니다. 1980년에 하는데 그 전에 김현식도 굉장히 노래를 잘했어요. 그래서 이제 밤무대 가수로 이제 활동을 했었죠. 그러다 이제 소문이 난 거예요. 방송가에. 노래 잘한다고? 그래서 나는 왜 소문 안 나지? 방송 잘한다고? 그래서 지금 뭐 소문 나고 KBS 이런 있잖아요. 거 아예. 나가지 않으세요? 좀 내일 좀 더. 매주 뭐. 수요일 날 또 이게 궁금하신다고 깔때기라고. KBS에서 좋아요. 네, 깔때기 좋아요, 큰데? 네. 김현식도 그랬어요. 그래서 당시 이제 이장희 씨 아시죠? 포크 가수 우리가. 그건 너. 맞아요. 네, 예. 그건 너. 네. 이장희가 그 진행하던 영시의 다이어리라고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출연하게 됩니다. 라디오 프로그램인가요? 그렇죠. 그게 몇 년도죠? 70년대 후반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네요. 네. 전 모르네요. 영시의 다이어리. 네. 70년대 후반에 태어나서 제목이 참 70년대 후반스럽네요. 영시의 다이어리. 아니 우리가 70년대 후반에 태어났다고 그 전 걸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왜 그래요? 아니 왜 그래요? 오늘 나한테 왜 그래? 네, 이장희님의 영시의 다이어리에 출연을 하십니다. 네. 그래서 이장희가 노래를 너무 잘하니까 김현식이 1집을 내요. 이장희 주선으로 1집이 나요. 이게 이제 1980년에 나오는데요. 자네 노래 한번 해보지 않겠나? 그렇죠. 네. 그런 그림이에요. 음. 그래서 그 이장희 주선으로 해서 1집을 발표하는데 여기 이제 사랑과 평화에 최희철, 김명군 등이 참여해요. 네. 왜냐면 이제 아시다시피 사랑과 평화 1, 2집을 만들었던 게 또 이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장이 패밀리가 형성돼 있었던 거죠. 그리고 우리가 김명곤 같은 경우에는 그 이문세 편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편곡 워낙 잘한다. 네. 그러니까 이제 김현식 1집도 나름대로 완성도가 있었어요. 여기 이제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뭐 떠나가 버렸네, 당신의 모습 이런 노래들이 있었는데 뜨지 못하죠. 좀 어정쩡한 락큰롤, 댄서블한 락큰롤, 그 다음에 이제 포크 잔향은 있었는데 앨범은 철저하게 상업적으로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음악 자체의 실패보다는 상업적으로 그렇죠. 두각을 보지 그렇죠. 못했다. 네, 네. 그럼 이제 김현식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좌절을 하는 거죠. 나 좀 노래 좀 했는데 왜 인기가 없을까? 근데 이제 아. 인기를 끌려면 텔레비전 나가고 뭐 이제 PD들한테 굽신굽신 거리고 이래야 되는데 이건 또 싫고. 딱 난데. 네. 그래서 이제 나 노래 안 할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82년도에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하는데 이제 전직 가수였죠. 이제 현직 가수가 아니라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이제 하는 거라고는 이제 노래밖에 안 했잖아요. 네. 그래서 당시에 이 양반이 그 이모한테 800만 원을 꿔서 피자 가게를 합니다. 오, 피자 가게를 80년대 초반에. 80년대 초반이면 우리나라에 피자가 이렇게 막 그렇죠. 보편화되지 않았을 때잖아요. 이 양반 좀 앞서갔던 것 같아요. 저도 90년대 초반인가 그때 피자 처음 먹어본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랬으니까 이거 뭐 그 10년 이상을. 근데 뭐 이제 모르겠어요 내용은. 근데 이제 망합니다. 네, 그럴만 하겠네요. 먹고는 또 살아야 되고. 이게 그래서 아이템 잡는 게 네. 시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혹시 우리 염대장님 옛날 기억나세요? 뭐더라? 초능력 소년 앤드류인가 이런 네네네 기억나요. 거기에 나왔던 장면 중에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일본 여자가 나왔거든요. 아 그래요? 한 에피소드에. 어. 그래서 이제 일본 여자가 그 앤드류네 가족이 신세를 져갖고 마지막에 그 음식 대접을 해요. 초대해가지고. 그래서 가족들이 맛있대요. 이게 일본 음식이다. 뭐예요? 물어보니까 이제 스시다. 그게 뭐냐? 그러니까 날생선으로 한 거다. 그러니까 온 가족들이 화장실 가서 토하러 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이런 스시나 이런 날생선 이런 것들은 미국에서는 문화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죠. 서부식품이었죠. 근데 그렇죠. 지금 되게 비싸거든요. 그렇죠. 그런 식이 아닐까. 뭐 그렇게 해석하셔도 될 발로 것 찹니까? 같아요. 녹음하는데. 네. 알았어요. 딴 소리 안 할게요. 갈 거야. 왜요? 저도 많이 앞서갔거든요. 네. 그래서 잘 안 된 경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위안이 되네요. 실패하고 나서 네. 잘할 수 있을 게 뭘까? 결국 노래잖아요. 음. 그래서 나 앨범도 내고 밤무대 설하면 설레 이러면서 84년도에 2집을 발표해요. 2집을 발표하는데 이제 여기에 그 김현식을 유명하게 만든 이제 사랑했어요가 담겨 있죠. 돌아서 눈 네. 뜨면 네. 그 노래. 근데 김현식이 2집을 냈는데 이거 뭐 뜨려고 한 건 아니었잖아요. 모처럼 앨범을 냈는데 이게 엄청 팔리는 거예요. 20만 장 정도. 당시 20만 장이면 네. 많이 팔린 거죠. 굉장히 많이 팔렸고 방송 출연은 한다고 했으나 잘 안 하죠. 이 양반이. 그러면서 비주얼이 좀 비주얼 되죠. 네. 굉장히 잘생겼죠. 그래요. 이 당시에는. 운동도 해갖고 얼굴 네. 잘생겼고. 근데 왜 안 나오셨대요? 방송이 싫었대요. 그렇게 싫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뭐 짜맞춰져 있는 광대 이런 거.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김종진 씨가 이 김현식 사후 후일담 얘기하다 보면은 네. 방송 PD한테 욕하고 싸웠던 김현식 모습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되게 통쾌했대요. 그러니까 남자네. 네. 그러니까 후배 가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김현식에 대해서. 우리 현식이 형은 이렇게 방송국 가서 떳떳했는데 갑을 관계가 아니었는데 이런 얘기들을 하죠. 어쨌든 되게 싫었대요. 그런데 20만 장 팔리고 뜨면서 얼굴 없는 가수라는 이제 신화를 여는 거죠. 얼굴 없는 가수. 네. 이분이 그러면 저기보다 조성모보다 먼저네요. 사실 그렇죠. 네, 네네네. 얼굴을 네네. 잘 모르죠. 옛날 아담도 있잖아요. 그 컴퓨터 가수 아담. 그렇죠. 뭐 그 웹에서 그 검색해서 그 동영상 같은 거 찾아봐도요. 부르면 이 사람이 김현식이라는 사람이구나 이럴 정도로 얼굴을 잘 모릅니다. 네, 저도 몰랐고. 앨범 자켓에 굉장히 분위기 있어요. 뭐 찻잔 안에 있고 이렇게 딱 그윽하게 앉아 있어요. 조명 밑에 네. 되게 멋있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아니라? 그러면서 뭐 여대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가수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팬층을 확보하는 거죠. 네. 항공 잠바. 네. 예, 그 붐을 한번 이명박 대통령이에요. 네네. 진짜 멋있어요. 상남자예요, 상남자. 갑자기 생각나갖고 옛날 독도 갔을 때 항공잠바. 네, 계속 하시죠. 계속 하시죠. 이 앨범에 아까 이제 그 우리 정원장이 불렀던 그 어둠 구별빛, 그 다음에 이제 변적쟁이, 이건 예전 이제 나중에 황치훈 씨가 리메이크하죠. 그 추억 속의 그대 불렀던. 그다음에 황치훈. 네. 추억 속의 그대 생각난다. 바람인 줄 알았는데 뭐 양자가 네. 작사했던 이러면서 록과 블루스 기반으로 해서 김현식의 색채가 많이 드러나요. 김현식이요? 네. 김현식. 네. 그러면서 상업적 기반을 마련해 주는데 김현식은 이 앨범에 좀 불만이 많았어요. 자기가 주도했던 앨범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김현식 같은 경우에는 조용필 얘기할 때도 그랬지만 이렇게 이제 좀 정말 좀 음악을 지향하는 가수들은 자기 밴드를 구성하고 싶어요. 그리고 밴드의 일원으로 좀 참여하고 싶은 이런 욕망들이 큰 것 같아요. 김현식도 이제 보컬리스트가 되고 싶었던 거였어요. 밴드의 일원으로서. 그래서 이제 이걸 86년도에 나오는 이제 3집에서 시도를 하죠. 네. 이제 그러면은 네. 그 사랑했어요 되게 유명한 곡이잖아요. 이 노래 들어봐야 돼요. 한번 좀 정 원장님께 청해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네. 그 뭐 유명한 네, 한번 도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전 잘하시죠. 도전. 네.
떠나가면 너희의 발길에 부딪히는 사랑의 추억 두 눈에 맺혀지는 눈물이여 이제와 생각하면 당신은 내 마음 깊은 곳에 찾아와 사랑은 기쁨보다 아픔인 것을 나에게 심어주었죠. 사랑했어요. 그때 몰랐지만 이 마음 다 바쳐서 당신을 사랑했어요. 이젠 알아요. 사랑이 무엇인지 마음이 아프다는 걸. 돌아서는 감으면 잊을까. 정든님 떠나가면 너희의 발길에 부딪히는 사랑의 추억 두 눈에 맺혀지는 눈물이여. 네, 오, 사랑했어요. 네. 사랑했지요. 네. 그러니까 과거형인 것 같습니다. 이 노래 들으니까 정 원장님이 노래 들으니까 과거형이 왜 과거형이 됐는지. 네, 3집 얘기로 넘어가 보죠. 이해 안 가죠 무슨 얘기인지. 노래를 하도 못해가지고 과거형이 됐다. 아니 장난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이거는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김혜신 기교가 노래는 없어야 되고. 네. 기교는 없는 건 맞는데 이상하게 들리지? 네. 3집 넘어가시죠. 그 김현식 3집이 1986년도에 나옵니다. 2년 중에. 예, 2년 후에 나오는데 이게 좀 의미심장해요. 그러니까 86년도에 낸 이 3집은 그 레이블을 바꿔요. 레코드사를. 기획사를 바꾼다고 그러죠. 이 동아기획에서 나옵니다. 동아기획 하시면은 뭐 이따 좀 설명드리겠지만 김영 사장이 만들었던 레이블인데 여기에 들국화, 시인가 촌장, 한영애 등등등의 유수한 아티스트들이 모여있던 하나의 뭐 집단이었거든요. 노래 집단. 요즘 말은 뭐 SM 사단으로 들어간 거 뭐 이런 거. 그렇죠. 아 정확합니다. 네네. 여기에서 앨범을 내요. 근데 김현식이 아까 저희가 밴드 지향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신의 밴드를 구성해요. 그래서 아하. 김현식과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밴드를 구성해요. 그 유명한 봄, 여름, 가을, 네. 겨울 밴드가 이렇게. 맞아요. 있었군요. 네네네네네. 그러면서 아까 지금 실제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활동하는 김종진, 기타의 네. 김종진, 드럼의 전태관. 네.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빛과 소금으로 발전하는 박성식, 장기호. 근데 박성식이 들어오기 전에 키보드 주자로 있었던 사람이 바로 유재하입니다. 아, 유재하가 왜 나간지 아세요? 왜 나갔대요? 삐져서 나갔습니다. 아, 삐져서. 네. 아이고, 나 유지하면 너무 좋은 이미지가 많은데. 네. 유재하 씨 팬층한테 조금 욕 먹으실 것 같은데. 아, 이거 삐졌다고 팩트예요. 하면. 팩트예요. 야, 저는 그 유지하 우리 기회 되면 유지하도 한번 다뤘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유재하가 87년도에 자기의 유일한 독집 앨범을 발표하고 죽잖아요. 그렇죠. 그 노래에 담겨있던 모든 곡들을 미리 김현식한테 줬어요. 근데 김현식이 그 중에 가리워진 길 하나만 써요. 아, 나머지는. 네. 나머지는 뭐 이게 노래가 안 좋아서 안 쓴 게 아니라 이제 자기 스타일을 갖춘 거죠. 예를 들어서 김현식이 3집에서 뭐 김종진이 만들었던 쓸쓸한 오후, 뭐 박성식, 오후. 네, 박성식의 뭐 그 봄, 비처럼 음악처럼, 비처럼 음악처럼. 네, 장기호가 만들었던 그대와 단둘이서. 뭐 그대와 단둘이서 같은 경우에는 저희 나중에 빛과 소금 앨범에 실려요. 이 후배들의 여러 곡들을 골고루 써요. 자신의 노래도 있지만, 근데 이제 유재하 같은 경우에는 좀 뭐랄까 이제 좀 거기에 실망을 했겠죠. 여러 곡 중에 자기가 한 곡 쓰니까 유재하는 나름대로 플라이드가 굉장히 강했거든요. 조용필도
조용필 밴드에도 있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예, 맞아요. 그리고 네. 조용필은 사랑하기 때문에 불렀었고 어쨌든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제가 삐졌다는 표현을 썼지만 굉장히 집단적으로 친했어요. 빈정상했다. 왜냐면 실제로 김현식이 사집에서는 또 그대 내 품에 유지한 노래를 다시 한번 또 부르기도 해요. 네. 그러면서 저는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면은 그 아까 말씀하신 김종진, 전태관 이 두 분 생각하면은 네. 하도 예능이 많이 나오셔가지고 토크쇼 같은데 가수란 생각보다는 예 그런데 많이 나오셔서 뭐 히든싱어 이런데 나오시고. 그 얘기하니까 또 슬프네. 네. 그 히든싱어 보면은 정말 그 보고 싶은 가수들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김현식 편은 안 그렇죠. 했습니다. 네. 정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신해철 편 같은 경우 참 많이 뭉클하긴 뭐 했었어요. 저는. 김세영도 나왔고 뭐 전인권 편, 뭐 이문세 편 정말 많이 나오고 그 이제 그 뮤지션들 나오는데 그만큼 뮤지션들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뭐 뮤지션들 아까 뭐 김현식 네. 같은 경우는 텔레비전 출연 같은 그렇죠. 것보다는 이제 그렇죠. 그 음악을 추구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네. 하셨었으니까 네. 그거는 좀 약간 논쟁의 거리가 있을 것 같고 맞아요. 그건 좀 지나가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그 앨범 아티스트가 이때 죽었다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사실은. 뭐 그 사모님도 많이 나오고 그러시잖아요. 그 김종진 씨인가요? 그 부인 이승신 씨인가? 이승신, 네. 네네. 그 하도 토크쇼 이런 데 많이 나오셔가지고 그 이미지가 너무 강한 것 같아. 예, 뭐 그 정도 얘기해보고 이게 3집이 근데 김현식 앨범 중에서 그 우리 염대점께서는 이게 바로 최고의 명반으로도 손꼽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실제로 평론가들이 가장 최고의 앨범 뽑는 게 김현식 3집이에요. 뭐 이제 뭐 여기에는 뭐 슈퍼히트곡 있잖아요. 비천의 음악처럼. 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가려진 길. 가려진 길은 어지간한 남자, 그러니까 좀 연예인들 보면 뭐 최민수, 허준호, 뭐 박상원 이런 사람. 네. 그리고 이게 얼마 전에 그 나왔던 그 장준환 감독 1987에도 삽입돼 있잖아요. 네. 이 노래 좀 재밌더라고요. 당시에 87년도에 유재하 버전의 가려진 길은 없었어요. 그때 장준환 감독도 그걸 인식하고 있더라고요. 네, 유재하 노래를 쓰고 싶었대요. 네, 그렇다면은 이 김현식 노래를 썼으면은 이게 맞는데 좀 그런 좀 아쉬움 전 있었어요. 김현식이 먼저 불렀으니까. 네. 하여튼 뭐 가려진 길, 비처럼 음악처럼 비오는 어느 저녁 뭐 비처럼 음악처럼은 정말 예, 뭐 음악 그 영화 같은 데도 많이 삽입되고 있고 오늘날까지도 많이 불리는 노래 같은데 워낙 잘 불렀어요 노래를 또. 근데 김현식 하면 또 뭐 마약 네. 관련한 일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86년도에 이 앨범을 발표하고 나서 이제 김현식과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후배들하고 같이 활동을 하려고 그랬는데 김현식이 이제 그 대마초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되죠. 그러면서 이 밴드가 이제 해산되는 거예요. 그 후배들한테 나중에 굉장히 미안했대요. 이 후배들은 당시 이제 앨범을 내기 전이었고 이 노래 잘하는 형님하고 한번 음악 생활하면서 좀 자기 음악을 하고 싶었는데 이제 주인공이 사라지고 형 믿고 들어왔는데 형이 가버리셨네. 그런데 들어가는 바람에 그래서 이제 김종진하고 전태관이 봄, 여름, 가을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게 되고 네. 그 다음에 그 박성식과 장기호는 또 빛과 소금이라는 또 밴드로 활동하게 되고 이게 그러니까 인생지사 뭐 세용지마란 말 있잖아요. 네. 또 뭐 그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 드네요. 네, 그러면 비처럼 음악처럼 이야기하셨으니까 원장님께 한번 이 노래도 좀 청해 보도록 하죠. 네, 가능하시죠? 네, 물론 준비했습니다. 국민가요인데, 네, 알겠습니다. 김현식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곡이죠. 비처럼 음악처럼. 네. 예, 네, 청해 듣겠습니다. 준비했습니다. 예. 비가 내리고 음악이 흐르며 난 당신을 생각해요. 당신이 떠나시던 그 밤에 이렇게 비가 왔어요. 비가 내리고 음악이 흐르면 난 당신을 생각해요. 당신이 떠나시던 그 밤에
왔어요. 난 오늘도 이 비를 맞으며 하루를 그냥 보내요. 아름다운 음악 같은 우리의 사랑의 이야기들 흐르는 비처럼 너무 아픔이 때문이죠. 네, 이 노래는 예전에 그 언니네 이발관 할 때 네.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그 가수 감성 좀 따라가는 것 같아요. 김윤식 씨 그 김현식 씨, 네, 이면식 씨 아닙니다. 네,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네. 굉장히 우울증이 올 정도로 이게 제가 김현식 굉장히 좋아하는데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제가 농담하면 이렇게 표정이 굳으셨구나. 근데 굉장히 좋아하는데 정원장이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기빨려요. 저도 잘 안 들어요. 정말 힘들 때 듣거나 정말 좀 이 힘을 얻고자, 그러니까 극단적인 상황에서 많이 들어요. 저는 노래방에 술 취하면 가서 부르는데 어. 저랑은 다르시구나. 저 뭐 이제 저한테 뭐 저기 네. 예를 들어서 뭐 김현식 뭐 비틀즈 뭐 이런 거는 좀 뭐랄까 경건 씨, 신성 씨 하는. 근데 기빨려요. 혹시 우리 술 먹고 저희 디프리 가는데 안 불러야겠네. 맞을 것 같네요. 괜찮아요. 뭐 상관없어요. 그런 거는. 오늘 제 멘탈 좀 챙겨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근데 우리 그 염대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그 레이블 그러니까 네. 소속사를 바꿨다고 했어요. 네. 동아기획이라는 곳을 이제 특히 강조를 하셨는데 네. 그 원래 처음에는 언더그라운드 생활을 했다고 그렇죠. 했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렇죠. 이 상업적으로 올라오면서 레이블은 이제 당대 최고의 그런 기획사로 간 건데 네. 매칭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동아기획은 상업적인 레이블은 아닌데, 그러니까 80년대 한국 대중음악이 굉장히 씬이 다양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조용필을 비롯한 주류씬, 뭐 거긴 이용, 뭐 전영록, 이선희 등등 있었죠. 그다음에 우리가 방송했던 이문세를 비롯한 뭐 변진섭 등의 발라드 진영. 네. 그다음에 김한선, 소방차, 박남정 등으로 대표되는 뭐 댄스 음악 진영. 네. 그다음에 주현미, 현철의 트로트 진영. 되게 풍부했었네요. 그리고 지금 또 하나 생각해보니까. 있었어요. 신화의 부활로 대입되는 헤비메탈 진영. 아하. 그리고 심지어는 노래를 찾는 사람들이 민중음악 진영까지 있었어요. 건전가요.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류 시장과 뭐 운동권 이런 진영이 나눠졌는데 이 어묵하면 어묵하다는 시대에 음악성만 지향했던 집단이 있었어요. 그 이제 통칭 언더그라운드라고 얘기를 하죠. 이른바 지하 세력. 네, 그렇죠. 언더그라운드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이분들은 우린 방송 나가지 않겠다. 이제 80년대 얘기했을 때 방송하고 밤무대가 수입원의 전부였다고 얘기했잖아요. 밤무대 같은 경우 네. 특히 네. 앨범 팔아서 못 먹고 산다. 그런데 앨범 팔아서 공연 중심으로 먹고 살았던 집단이 바로 언더그라운드 집단이었어요. 그러니까 방송에 나가지 않고 밤무대에 서지 않다 보니까 이분들 자기 음악에만 집중할 수 있잖아요. 자기 음악에 집중할 수 있게 먹고 살 수 있게 했던 그 레이블이 바로 동아기획이었습니다. 그렇구나. 네. 네. 아까 SM 얘기를 하셔가지고. 네. 제가 꺼냈었구나. 좀 비슷해요. 네네. 근데 이제 이 그 동아기획을 만들었던 분이 이제 김영이라는 분인데요. 1980년대 그 한국 언더그라운드의 뭐 대부죠. 이분은 가수는 아니었지만 조동진을 비롯해서 뭐 들국화, 한영애, 김현식 등등등 수많은 명장들을 키워내요. 근데 이분 이력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분도 옥천 출신이에요. 네. 그리고 대전고를 다니셨어요. 그러시구나. 네. 네, 수재였죠. 근데 이제 이분이 뺑뺑이는 아니신 것 같고. 그렇죠. 네네. 예. 이분이 서울에 가서 이제 통기타를 배워서 김영 통기타 학원을 운영해요. 그러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대요. 왜냐하면 70년대 말에 그 통기타 붐이 불었잖아요. 네. 그 돈을 많이 벌어서 또 그 박지영 레코드라는 또 음반사를 내요. 그러면서 음악 관련된 일을 한 거예요. 뭐 자기가 직접 통기타 이제 교습도 하고 그다음에 레코드도 팔고. 근데 이분이 이제 돈을 많이 벌면서 의문이었던 게 아니 왜 사람들이 클래식하고 팝은 사는데 한국 음악은 안 살까?
그러니까 이른바 서양 노래는 돈 그렇죠. 주고 사는데 네. 왜 우리 노래는 돈 주고 네. 안 사냐? 실제로 막 설문조사도 그랬대요. 왜 안 사냐고. 1번이 음질이 굉장히 나빴답니다. 뭐냐면은 당시에 그 미국 팝 앨범들은 네. 16채널로 녹음됐는데 그러니까 녹음 음질이 되게 좋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우리나라는 2채널. 아, 이건 뭐 설명 안 드렸죠. 8배 차이네. 예, 이해하시죠? 네. 개별 편집이 불가능한. 그렇죠. 이분이 이걸 이제 개선하려고 독학으로 공부를 하신 거죠. 공부를 하셔갖고 들국화 1집이 1985년도에 나오는데 이걸 적용시켜요. 그래서 들국화 1집이 엄청나게 팔리는데 이분한테 물어봤대요. 몇 장 팔렸냐고. 80만 장까지 팔린 거 세다가 못 셌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뭐 100만 장 넘었다고 추론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 당시면 엄청난 건데.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김현식 3집 86년도에 이제 3집이 나오면서 그러니까 이제 동아기획의 음반들은 일단 녹음도 좋았고요. 그 다음에 아티스트를 밀어줬고요. 그 다음에 그 뮤지션 정신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 밤무대 안 나가도 되고 뭐 방송국 PD들한테 굽신거리지 않아도 되고 오로지 음악만 하면 되고 앨범 완성도를 높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수많은 그 주변에 음악가들이 있으니까 서로 협업 형태로 음반을 만든 거예요. 마인드가 저랑 좀 비슷한데. 네. 죄송합니다. 아니 뭐 비슷하신 거 같네요. 근데 왜 금형이세요? 네. 그래서 제가 실제로 그 80년대 그 이제 주류 지구 레코드로 대표되는 주류 음반 전략과 동아기획 한번 전략을 좀 비교를 해봤는데 80년대는 한 명의 가수한테 기반해서 스타 시스템을 이제 적용시켰던 거죠. 뭐 이제 조용필, 이용, 이선희, 송골매 등등. 그러니까 한 명의 스타를 만들어서 딱 이름은 낙수요가. 그렇죠. 네. 그런데 동아기획 같은 경우는 싱어송라이터를 발굴했던 거예요. 자기 노래, 자기 음악을 하는 사람을. 그리고 예를 들어서 기성 지구 레코드처럼 이제 대형 기획사들 같은 경우에는 가수들 방송에 출연시키기 위해서 홍보 비용에 많은 돈을 투자했다면 아까 김영 사장은 앨범 녹음질을 개선시키려고 노력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앨범 만드는데 돈을 많이 썼어요. 그리고 콘서트에 집중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가수 지망생들이 동아기획에서 그렇게 앨범을 내고 싶어 했어요. 아, 앨범 완성도 자체만 놓고 봤을 그렇죠. 때 반대로 스타가 되고 싶은 사람들은 지구 레코드 많이 가고 그렇죠. 싶네요. 네. 사무실에 있는 그 옛날 테이프 음반 있잖아요. 네. 그게 동아기획 거는 늘어나 있질 않아요. 아, 제가 가끔 듣는데, 소위 예전에 네. 막 씹히고 이런 것들 네네, 얘기하는 그런 것들. 거죠. 네. 오래되면은 막 네, 그런 뭐 이렇게 되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이렇게 나오는 거. 그리고 LP 음반도 마찬가지로 소리가 너무 좋아요. 지금도 아, 내구성까지도 두껍고, 네. 잘 만들었어요. 잘 만들었고 이거 뭐 늘어나고 아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투자를 지금 앨범 제작에 투자를 많이 하셨다는 거가 이제 좀 동의가 되네요. 네. 하여튼 음악적인 완성도를 높이려고 굉장히 노력했었죠. 네, 동아기획이 그런 훌륭한 지원과 그런 협업을 바탕으로 김현식은 좋은 활동을 하죠. 네. 그 이후 이제 팀이 해체됐다가 감옥에서 나오고 뭐 다시 가수 활동을 재개하지 않습니까? 88년도에 재기작을 내요. 이제 4집이죠. 이제 김현식이 여기에 이제 그 동아기획 패밀리들 많이 참여하죠. 여기 또 이제 세션으로. 그러면서 이제 4집에 큰 히트곡은 없어요. 언제나 그대 뭐 내 곁에 한밤중에 아까 뭐 유재하 노래 그대 내 품에 우리네 인생 등등이 담겨 있는데 그대 내 품에 네. 안겨. 맞아요. 근데 저는 사실 그때 김현식이 신촌블루스 어민우랑 같이 음악 활동을 하거든요. 신촌블루스 2집에 참여해서 불렀던 그 빛나는 두 개의 노래가 있어요. 하나는 골목길, 하나는 환상. 정말 그 노래를 가지고 논다? 이런 느낌이 굉장히 강했었어요. 골목길 뭐 그거죠. 골목길 접어들 때 그 슬픈 골목길 그거 아니죠? 이재진의 골목길이 아니라 네네네 댄스곡이 있었죠. 예, 그게 아니라 아니고, 네. 아니 아까 저는 그대 내 품에 얘기하시니까 네. 그 개인적으로 네. 그 가사 부분 있잖아요. 술 취한 두 눈에 너무 많은 그대의 모습 그런 부분 있지 않나요? 술 취한 두 눈에 너무 많은 그대의 모습 그 개인적으로 그 부분 너무 좋아해가지고 갑자기 유재하 굉장히 좋아하세요? 유재하 좋죠. 네. 그래서 하여튼 요 앨범으로 유재 한번 다뤄요, 염대장님 나중에. 네.
제3의 일간 별로 안 스포츠,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골든 디스크상을 사요. 네. 유재하 한번 하죠. 네. 네, 됐습니다. 약속 받았고. 그래서 네. 그리고 뭐 이제 89년도 그 비 오는 날에 수차 있었잖아요. 곽재용 네. 감독이 만들었던 거기 이제 삽입됐던 노래 때문에 방송 활동도 하고요. 이제 권이나 강윤환하고. 근데 이분이 이때 이제 슬슬 이제 병이 오는 거죠. 간경화 그 병이. 술을 평소에 많이 예. 드셨어요. 그런데 그렇죠? 건강 관리 안 하면서 89년도부터 급격하게 몸이 그러니까 악화됩니다.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벌써 간경화, 간질환이 온다는 얘기는 정말 술 많이 마시다는 네. 그런 얘기는 담배 많이 피고. 그러니까 김현식이 전성기가 오자마자 이제 몸이 아파져요. 아이고 안타까워라. 네. 아까 뭐 골목길 얘기를 하셨으니까 뭐 잠깐 쉬어가는 의미에서 이 노래 한번 좀 네. 청해 들어보면 네. 어떨까요? 원장님 준비되셨나요? 골목길? 뭐 가지고 놀지 못하겠지만 댄스 한번, 음악 아닙니다.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청해 듣겠습니다. 골목길 접어들 때에 내 가슴 뛰고 있었지. 커튼이 드리워진 너의 창문을 말없이 바라보았지. 수줍은 너의 얼굴이 창을 열고 볼 것만 같아. 마음을 조이면서 너의 창문을 말없이 바라보았지. 만나면 아무 말 못하고서 헤어지면 아쉬워 가슴 때문에 바보처럼 한마디 못하고서 뒤돌아가면서 외면하네. 골목길 접어들 때에 내 가슴 뛰고 있었지. 커튼이 드리워진 너의 창문을 말없이 바라보았지. 네, 바라보았지. 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패턴으로 보면 김현식은 2년 주기로 앨범을 주로 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앨범도 혹시 2년 후에 나오나요? 네. 90년 3월에 발표되고요. 네. 그해 이제 11월 1일에 이제 김현식이 죽죠. 네. 근데 이 앨범에 넋두리라는 노래가 있어요. 넋두리 아까 얘기하셨던 네, 넋두리. 제가 네. 진짜 언젠가 여름 내내 이 노래만 들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너무 절망스러운 그 여름날. 근데 이게 김현식이 자기가 죽을 줄 알았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모차르트 죽을 때 레퀴엠 남기잖아요. 네. 남양 특집 같아요. 무서워요. 아 그래요? 보통 근데 사람이 병이 좀 깊으면 네. 대부분 직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넋두리 부르는데 완전 이게 소리를 낼 수 없는 목소리예요. 막 거의 찢어지고 갈라지고 그런데 이 상태로 녹음을 하는데 근데 저 이 노래 듣고 반해버렸어요. 이게 뭐 이게 꿈이지 않고 내 상태는 지금 이래. 뭐 들으려면 들고 말리면 말고 그런데 이게 뭐랄까 이게 이제 이렇게 와 닿더라고. 이 사람의 어떤 기분, 감정 이런 것들이 정말 좀 인생을 회고하고 정리하는 노래. 아깝다. 근데 너무 젊은 나이였는데 30대 초반에 청년이 넋두리를 할 정도면은 참. 그러니까 지금 김현식은 우리한테는 이제 한 형님으로 네. 기억돼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그냥 이 당시로 떠올리면 30대 초반의 젊은 청년이 그 술 많이 마셔가지고 맛이 가서 넋두리라는 노래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안타깝네요. 다들 술을 먹지 말라고 지인들이 그렇게 말렸는데도 먹었던 이유가 녹음하려고. 더 마시면 죽는다고 해도 그런데 녹음하고 싶은데
아프니까 노래를 못 부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술 먹고 녹음하고 뭐 양주 한 병 먹고 한 구절 부르고 뭐 또 반 병 먹고 한 구절 부르고 이런 식으로. 정 원장님도 혹시 뭐 아파요 어디? 맨날 노래 녹음한다고. 그래서 제가 이 넋두리 준비하면서 이건 도저히 현장에서 할 수 없어서 술을 한 잔 먹고 녹음을 했습니다. 아 혼자서? 예, 네. 한번 들어보죠. 도움을 나만 들어봐야 될 것 같아. 아 노래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 네, 그 감정이입이 된. 네, 좀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예, 이건 도저히 뭐 꾸미지 않은 정병식 원장의 넋두리입니다. 쓸쓸한 거리에 나 홀로 앉아 바람에 떨리는 소리를 들었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설레이는 이 내 마음이야. 꺼질 듯 타오는 거리에 내 오늘 내 품에 안고서 헤매고 있었지. 멀리로 떠나는 내 님의 뒷모습 깨어진 꿈이었나. 힘없는 내 발길에 다가선 님의 모습 인생을 몰랐던 나의 길고 긴 세월 갈 테면 가라지 그렇게 믿으면 가다가 지치면 또 일어나겠지. 이게 뭐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냥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네, 계속 이어가시죠. 네. 그리고 이게 좀 제가 윤심덕이 처음인 것 같아요. 죽은 이후에 이렇게 각광받고 유명해지고 저도 사실 원래 희대의 그런 그 네. 획을 그으신 분들은 대부분 그렇지 않나요? 저도 사실 비처럼 음악처럼이라는 노래는 알았어요 당시에. 네. 그런데 김현식이란 가수는 잘 몰랐어요. 근데 내 사랑 내 곁에가 나왔잖아요. 김현식이 네, 죽은 저도, 이후에. 어렸을 때 그게 오태호가 만들었던 오태호가 뭐죠? 기억 속의 멜로디. 그것도 있고 뭐 이범하게 이별한 이별 뭐 예. 이승환 세상에 뿌려진 사랑만큼 이제 좋은 노래 많이 만들었죠. 네. 또 오태호 노래로. 근데 저 이 노래 듣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누구야? 이 사람이 김현식이래. 근데 3집하고 목소리가 좀 다르잖아요. 약간 많이 허스키해졌죠. 갈대로 갖고 네. 찢어지고 갈라지고. 그게 더 매력. 네, 노래 너무 너무 좋더라고. 나의 모든 네네네네네. 뭐 꾸미지 않은 목소리로. 그래서 이 앨범을 사서 듣는데 거기에 이제 뭐 추억 만들기, 사랑. 그다음에 이제 예전에 불렀던 몇 곡들이 담겼어요. 거기도 소리 지르고 그쵸 사랑이니까. 근데 5집도 그렇고 6집도 그렇고 김현식이 지르는 노래 말고 가벼운 노래들이 있어요. 가볍게 부르는 노래들이. 이 양반이 노래를 좀 조용필처럼 좀 달간했던 것 같아요. 이제 노래 부르는 맛을 알았던 거죠. 자기 목소리 가지고 자기 감정 가지고 지를 대로 지르고 표현할 때 표현하지만 읍조르이고 약하게 부른다 하더라도 이것도 하나의 노래가 될 수 있다. 더더욱 안타까웠어요. 이제 이 앨범이 300만 장 정도 팔렸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당시 이제 100만 장 팔렸다 그래서 이제 골든 디스크상은 수상은 하는데요. 네. 김영 사장이 인터뷰에서 300만 장 정도 팔렸다고. 이제 근데 이게 김현식의 죽음을 끝으로 동아기획이 몰락하게 돼요. 이제 물론 이소라가 몇 년을 버티긴 하나
그러면서 이제 뭐랄까 시대에 한 뮤지션이 죽으면서 시대의 뭐 종언을 고하는 이런 네. 앨범이 됐죠. 아 그래요. 내 사랑 내 곁에 같은 경우는 정말로 그 저도 김현식이라는 가수에 대해서 어렸을 때는 그 네. 당시에는 잘 이렇게 몰랐다가 어느 날 갑자기 1위 후보곡 이렇게 나오고 네. 가수가 죽었대요. 네. 그러면서 막 목소리 갈라지고 이런 거 보면서 접하게 됐던 그런 노래였던 것 같습니다. 한 주간의 대전, 충청의 소식을 담아 우리 지역의 흐름을 이야기합니다. 임병환 기자의 주간 대충 뉴스. 차가운 머리와 따뜻한 가슴을 가진 언론인 중도일보 임병환 기자가 매주 금요일 한 주간의 우리 지역 소식을 정리해 청취자 여러분들께 전합니다. 지금 카카오톡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신고 추가하시거나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 주세요. 네, 김현식 편 그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까지 우리 염다영 대장님께서 김현식의 음악에 대충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오랜만에 녹음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청취자분들하고 좀 즐거움을 주고받기 위해서 장난도 쳐보려고 했지만은 결국은 마지막엔 좀 먹먹해지는 그런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요. 어떠셨는지요? 뭐 저도 사실 좀 가볍게 하려고 그랬는데 죽은 지 꽤 됐잖아요, 이 양반. 하늘나라 가신지. 근데 그렇죠. 뭐 이제 하다 보니까 노래도 그렇고 이게 이제 6집의 사랑 같은 경우 굉장히 그러니까 김현식 노래 중에 밝은 노래가 얼마 없어요. 밝아졌거든요. 좀 이걸 그러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네요. 김현식이 죽은 이후에 몇 장의 앨범이 더 나와요. 6집 이후에. 근데 그게 뭐 병상 노래, 라이브 앨범, 음질 조악한 걸로 나오지 않아야 될 앨범들이 나왔어요. 뭐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서도 그만큼 팬층이 있고 그만큼 소비가 되니까 나왔는데 법정 스님 생각나네요. 돌아가실 때 유언이 본인이 집필했던 거 모두 다 태워버리라고 더 이상 절판하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또 누군가 그걸 또 냈어요. 또 이렇게 맞아요. 네. 그 나름의 의미는 있겠지만은 무슨 말씀이신 저도 좀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실제로 가수들이 많이 얘기를 해요. 가수들이 직접 만약에 김현식하고 김광석이 요절하지 않았다면은 한국 대중음악이 이렇게 획일화됐을까? 다양성을 유지했을 것이다. 뭐 이제 뭐 가정이라는 게 큰 사실, 이른바 큰 어른들, 중심축. 네. 사실 뭐 의미 없지만 저도 좀 거기에 동의가 돼요. 근데 이제 음악에 대한 자세, 뭐 이제 락커들 있잖아요, 락커들. 뭐 근데 김현식이 사실 전 락커라고 생각 안 해요. 그런데 그 김현식이 노래 음악에 놓고 타협하지 않는 이 모습들 이게 정말 락커의 모습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김현식이 활동 전성기 때 김민기를 만나요. 아침 이슬의 김민기를. 네. 김민기가 김현식한테 충고합니다. 야 그래도 좀 노래에 민족 이런 개념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김현식이 밤새 논쟁을 했대요. 나는 민족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내 노래는 난 사랑이 먼저라고 생각한다. 이런 것들 리버럴했네요. 거기엔 충실했던 거죠. 김현식이란 가수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 대중음악 시장이 더 풍부하지 않았나. 네, 그래 우리 원장님도 노래 몇 곡 불러주셨는데, 네, 원장님 평소에도 좋아하시는 가수라고 하셨고, 뭐 끝나기 전에 대표곡이라고도 할 수 있죠. 네, 예, 유작인 내 사랑 내 곁에 좀 청해 볼 수 내 있을까요? 사랑 내 곁에 준비했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우리 정병식 원장님의 내 사랑 내 곁에를 끝으로 들어보도록 하고요. 우리 정 원장님께서 그 아힘 밴드를 또 결성하셨다고 그런 이야기를 좀 이야기하셨어요. 아마 다음 방송부터는 아힘 밴드와 함께 음악을 감상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인사 안 해요? 작별 인사? 네. 감사합니다. 이분들이 정말. 저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진호였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I'll be back. 나의 모든 사랑이 떠나가는 날이
위해서 함께 하는데 철이 없는 욕심에 그 많은 미련에 당신이 있는 건 아닌지 아니겠지요. 시간은 멀어 집으로 향해 가는데 약속했던 그대만은 올 줄을 모르고 애써 웃음 지으며 돌아오는 길은 왜 이리도 낯설고